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방학 동안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고3을 시작하면서 처음 치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오는 3월 9일에 실시되는데요. 특히 이번 시험은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월 학력평가를 통해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봄방학 동안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봄방학이 한참일 텐데요. 봄방학이면 마음 편하게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혹시 이가희 아나운서님께서는 2080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080, 20세에서 80세인가요? 예, 그 얘기를 하면 보통 뭐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20%의 상위 집단이 80%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대까지의 노력이 80세까지의 어떤 기반을 닦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이 처한 행복의 총량은 같을 텐데, 요맘때쯤 자기가 조금 더 놀고 싶더라도 그걸 조금 더 절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웃을 수 있는 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꿀맛 같은 그 봄방학을 보내고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학교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업식 때 교과서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교과서를 꺼내서 교과서의 그 새 책의 어떤 향도 참 좋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는 미리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이제 미리 살펴봤던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종로학원 하늘교육 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지금 봄방학 기간이긴 해도 이제 애매한 학습 기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저희가 좀 부탁하거나 이제 권하는 거는 독서 활동을 이런 때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 볼 때는 뭐 학교 시험 대비가 철저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같이 좀 약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평소 못 했던 독서를 이때 해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아마 좋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계공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5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소신, 봉사, 공학자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고려대 기계공학부 고교 추천 2 전형,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은 이제 고2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의미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라는 거랑 사회적 약자라는 그 두 개를 매칭시키고 싶어 하는 학생 같은데, 혹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맨 처음에는 자동차와 같은 좀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쓰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따뜻한 그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기계공학자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계 하면은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네.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주 이제 마음이 따뜻한 그런 학생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책임과 의무를 아주 성실히 잘 수행해 왔던 것들을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읽었고요. 또 이제 그 꿈과 그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자신이 이제 사회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까지도 분명히 설정한 그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학생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이제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내신하고 이제 이 수능 성적이겠죠. 내신이 이제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까지 1.5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1월 그 전국연합 성적이 2.88이니까요. 이제 내신이 비교 우위가 이제 확실한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돼야 될 텐데, 내신이 1.54라면은 상당히 좋은 사실은 그런 성적인데도 네.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사실상 최상위권 대학에 이제 집중돼 있고, 또 이공계에서 가장 또 학생들이 인기 학과가 기계공학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기는 좀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이 아예 없고, 한양대 같은 경우나 또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높은 뭐 1.1 내외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닐까, 이제 이래서 이제 1순위로 이제 꼽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이제 자연계 학생이니까 논술의 어떤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데 중요한 잣대는 역시 이제 수능인데, 그 수능에서도 이제 수학 성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학생이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에서 수학 성적이 100분이 89.41%,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2등급 컷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런 정도 성적이라면은 얼마든지 자연계 논술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변수가 하나 또 있죠. 수능 최저죠. 네. 이제 수능 최저는 현재까지는 우리 학생이 충족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수학을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조금씩 부족한 그런 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극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1.54라는 그 내신 성적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우수한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나중에 수시에 원서를 쓸 때 중앙대라든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 학생이 수능이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상으로 보면은 수능이 낮기 때문에 어떤 보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두 개 정도는 교과 전형 쪽에 이렇게 지원을 좀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저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대학이 경희대라든지 이제 건국대 같은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은 아예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제한점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다 정시보단 수시 쪽으로 꼽아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예. 모의고사 성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은요, 11월 달 모의고사가요, 국어가 81.62%의 3등급, 수학이 89.41의 2등급이고요, 영어는 3등급이고 한국사 1등급, 그 다음에 화학 1이 73.41%죠, 4등급이고요, 네. 지구과학 1이 84.45%의 3등급. 자, 이제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은 83.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급 평균은 2.88이 되겠네요. 자, 9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어떤 그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1등급이었는데 11월 달에 와서는 많이 떨어졌네요. 3등급이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또 이제 한 계단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1 같은 경우는 9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이제 크게 차이는 없지만 3등급에서 4등급이니까요. 한 등급 계단이 떨어진 거긴 사실이고요.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요. 뭐 3등급인데 9월 달엔 생명과학을 봤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아마 이것이 결정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월 달에는 지구과학 1로 바꿔서 봤지만 똑같이 이제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학생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학생이 이제 기계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모의고사에서 그 물리를 선택을 안 했어요. 물리 성적을 보면은 성적이 낮아서 그런 건가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 내신 성적을 보면은 2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물리에서 1등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정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데 왜 모의고사에서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주위에서 그 화학과 지구과학 응시자가 많아서 등급 받기가 쉽다는 그 말을 믿고 응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전략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적을 받기가 쉬워서 이제 그쪽.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이 그 기계공학과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기계공학과의 아주 기본적인 학문이 바로 물리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물리는 반드시 우리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이 기초가 되는 것이 고등학교 때 물리고 또 수능 공부하면서 그런 기초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의 어떤 학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성적들이 지금 아주 돋보이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물리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점수로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과 모의고사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그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아까 네. 이제 제가 추천 전형이 대개 이제 수시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수능 성적, 현재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정시대학에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이 돼 있는가를 보면 이제 그런 전략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표준 점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이걸 추정을 해본다라면은 학생의 그 11월 달 그 영어의 표준 점수는 대략 한 124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800점 만점에 487점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자, 이 점수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로 지원할 경우에 이제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고려대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12점 정도로 보면은 25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네. 상향이죠. 그다음에 한양대 기계공학부는 고대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510점 정도로 본다라면은 23점 정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기계공학부가 이제 공학 계열로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508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21점 정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서강대 기계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506점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면 이제 19점 정도가 부족한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이제 학과에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점수가 큰 폭으로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11월 달 성적이니까 겨울 방학을 거치면서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얼마나 발전이 됐고 또 내공을 갖춰서 더 성적이 이제 향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열어두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수능 공부를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정도는 평균 한 2등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 성적이 4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대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탐구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뭐 나중에 가서 공부해도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시간 배정을 해서 꾸준히 공부해야 또 성적이 오르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따라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이죠.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입니다. 수학은 1.75, 영어 2등급, 과학 1.4등급이죠. 가장 좋은 성적이 국어 성적이에요. 네. 국어는 뭐 퍼펙트하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 성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균이 1.54가 되겠고요.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성적이 좋은 편이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다가 이제 2학년 2학기에 가서 1등급으로 한 등급이 향상됐으니까 뭐 너무너무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1등급에서 시작해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한 등급씩 떨어지다가 2학년 2학기 때 이제 2등급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전체적으로는 그 학기가 진행되면서 미세하긴 하지만은 성적은 향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내신 성적을 유지하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학생 혹시 내신 성적 평소에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있나요? 저는 내신 4주 전부터 계획을 짜서 낮은 시간에 매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주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그러니까 한 달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대비해 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인데요. 3학년 1학기에 가서도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조금 더 향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만 제외하면은 비교적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이제 학교 생활을 역동적으로 이렇게 한 학생인데요. 우선 먼저 이제 맑음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한 부분 중에 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 기록이 22건이 있어요. 그런데 1학년 때 9건, 2학년 때 이제 13건인데 뭐 이렇게 수상 기록이 뭐 건수가 많아서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우선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하고 관련된 수상 경력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자연 논리라든지 생태 탐구대회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수상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리교과 우수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계공학과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인이라고 봤고요. 다만 조금 한 가지 그 흠이라면은 수학교과 우수상이 없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아마 3학년 1학기에 가서 아마 우리 학생이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요. 학생의 부회장을 이렇게 맡았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정도의 직책을 가졌다라는
것은 리더십이 입증된다라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학교의 단체 활동에서도 상당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던 학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만 그 자율활동의 어떤 행사를 너무 이렇게 많이 나열하려는 식으로 기록한 거는 조금 이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진로 활동은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했던 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3학년 1학기에도 이 진로 활동이 빠지지 않고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독서는 1학년, 2학년 때 독서 기록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이라든지 물리 분야하고 관련된 그런 독서 기록이 아주 이제 잘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뭐 지적 호기심을 떠나서 전공적 합성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구름을 줬던 부분은 동아리 그 활동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기계공학 쪽을 이제 진로로 정했는데 네.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동아리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서 쪽에서도 했고 토론 쪽에서도 있고 과학 쪽에서도 하긴 했는데 이런 기계공학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좀 부족했다. 이게 이제 아쉽고요.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 1학년 때 이제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학교 활동 빼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개인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1학년 때 특히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나서 학생부의 이 특기사항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3학년 때 가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서 봉사 활동 좀 신경을 쓰고 특기사항도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비교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 이제 살펴볼 텐데요. 1지망은 한양대 기계공학부, 2지망은 고려대 기계공학부, 3지망은 성균관대 공학계열이죠. 뭐 학생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그런 대학이고 학과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본 그 대학은 2지망 고려대 기계공학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 고려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글쎄요, 이제 고려대가 추구하는 그 인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책임감, 리더십, 그 열정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오히려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래서 고려대의 도전 가능성과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도전 가능성과 특징도 짚어주세요. 네, 고려대 기계공학부 고교 추천 1전형이죠. 모집 인원이 14명인데요. 2017학년도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어요. 이게 이름이 이제 이번에부터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6.57대 1이었고요. 1단계는 이제 3배수인데 학생부 교과로만 이제 뽑아요. 그다음에 2단계 이제 면접이고요. 3학년까지 자격 학생의 4%까지니까 추천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 일반 전형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전형들 간에는 다른 전형이긴 하지만 고려대에서는 복수 지원을 금지해 놓고 있다는 거 이건 좀 명심해야 되고요. 고교 추천 1이 제가 볼 때는 그 체제에서 학생이 유리하다 이렇게 봤고요. 수능보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또 유리하고요. 네. 최저 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세계 등급 합 7인데 현재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 가능성에서 보면은 내신은 1.4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수능 3과목 합 7에 맞춘다라면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은 면접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준비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중에 고려대에 대해서 살펴를 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하는 대학과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예, 성균관대 공학 계열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는 우선 모집 인원이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294명이나 되니까요. 그다음에 2017학년도에는 9.42대 1이었고요. 여기는 서류로만 100% 뽑아요.
그렇지만 서류라고 해서 무슨 뭐 자기소개서 비교과가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 내신 성적도 중요하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작년도보다요 41명이 증가했어요. 이 공학계열이.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한 편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서류 100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정도의 성적이면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균관대 이 성균 인재 전형에서 무엇을 많이 보느냐면요. 이제 동아리 활동도 보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의 어떤 질적 측면,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요걸 이제 세밀하게 볼 텐데요. 여기서 수학이나 과학 성적 못지않게 수업에 어떻게 임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이 부분 정리하는 거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내신 성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3학년 1학기 수학, 과학이 1등급을 달성한다라면은 저는 여기에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잘 듣고 혹시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네.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혹시 생체공학 엔지니어라고 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러한 네. 직업 이제 사회적 약자를 그 배려하기 위한 기계공학자를 생체공학 엔지니어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이제 그렇게 우리 학생이 그 명칭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기에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생체공학 엔지니어가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니까 역시 이제 공학적인 측면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역시 이제 그 이제 사회적 약자나 노인분들을 위한 기계를 만드는 거니까요. 역시 이제 그거는 의료하고도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이제 명칭에 우리 학생이 그런 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명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많은 네.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다가올 고3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